허공은 변할 것이 없다. 제1강 몸뚱이를 굴리는 이 자리. 반갑습니다. 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쏘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쏘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이 정진 나흘째입니다. 그죠? 제가 요새 2, 3, 4는 계속 예불에 대해서 지금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불을 할 때 아침에 우리 다 예불 하지요. 이제는 다 예불 하실 겁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말입니다. 경을거사님 하자 할 때 안 하면 자기만 손해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왜냐면 혼자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려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뭐 각자 집에서 하기는 해도 우리 전부 다 21일 정진합시다, 예불합시다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아침에 이제 6시에 정진 문자가 가지요.
그러면 내가 예불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나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불을 자꾸 하다가 보면 1년 하고 2년 하고 3년 하고 4년 하고 하다가 보면 이제 습관이 된단 말이죠. 그게 습관이 됩니다. 그 진정심이 그 새mar기 밴드에 올렸대요. 그 아이들이 그 스마트폰을 많이 보고 게임을 많이 하면은 그 뇌의 구조가 그 시냅스라고 하던데 그것이 다 바뀐다고 합니다. 전부. 그래서 요새 그 문자에 뇌도 하나의 기관이다. 뇌 자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 뇌 문제는 우리 특히 이제 현대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생각을 뭐가 한다고 자꾸 생각한다? 뇌가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쭉 공부를 해 나오면서 보면 이 뇌가 생각한다라는 그것이 굉장히 뚫기 힘든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런데 뇌도 하나의 기관이다. 뇌도 하나의 기관이다. 그렇게 해서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처리해서 전부 각자 그 필요한 곳에 이렇게 전달은 하지만 뇌 자체가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예불을 드릴 때 말입니다. 아침에 예불을 드릴 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예불 드리는 내가 없거든요. 사실은요. 없는 내가 예불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습 없는 내가 예불을 무정부린 몸뚱이를 굴려서 예불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불을 딱 드리는 순간서부터 성품을 드러내는 거지요. 우리가 공부를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부린 몸뚱이를 굴려서 절도 하고 합장도 하고 또 예불성도 지금 읽고 있지요. 그래서 예불성을 읽을 때, 예불성을 암송을 할 때 그 예불성 하는 그 소리를 듣는단 말이죠. 자기가 듣는데 처음에는 들으려고 애를 쓰지요. 그렇지요. 왜? 말하는 자가 있거든. 말하는 내가 있거든. 말하는 내가 있으니까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진짜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니까 없는 내가 말을 하기 때문에 보는 자하고 듣는 자하고 말하는 자가 똑같아서 들으려고 사실은 애를 쓸 필요가 없는데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내가 예불성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예불을 딱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불을 벌써 딱 시작을 하면 그냥 줄줄줄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마음 자세가 탁 달라진다는 거죠. 예불을 딱 시작하면 마음 자세가 달라져. 벌써 내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로서 예불도 하고 예불성도 암송을 하거든요. 그러면 벌써 하루가 예불을 시작할 때 하루를 시작할 때 예불을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달라요. 그래서 예불을 한 날 하고 하지 않는 날 하고 아마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생활을 하면. 그래서 예불을 꼭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하여튼 9월달 한 달은 자기 시간 가지기. 아침에 자고 나서 그 다음에 저녁에 자기 전에 반드시 자기 시간을 가질 것. 또 여의치 않은 분들은 낮에. 그래서 자기 일정을 보라 말이죠. 자기 일정을 보고 그 사이사이에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잡아서 스스로 행하라는 겁니다. 여기 법회는 와서
한 일주일에 한 2시간 하고 가지요. 그거를 공부를 전부로 삼으면 안 됩니다. 자기 집에서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혼자 스스로 정진할 수 있는 힘, 이 힘을 기르지 않으면 수행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께서 그 점을 꼭 명심을 하시고 아침에 예불을 하고 앉고 그 자기 시간을 가지는 것에서부터 자꾸만 그 노력을 하라 이 말이죠. 몸에 습관이 붙도록 늘 자기 시간을 가져.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꼭 자기 시간을 가져야 돼요. 자기 시간을 가지지 않고 그 투자를 하지 않고 자꾸 바라기만 해 사람들이. 그래서는 안 되겠죠. 자, 오늘 69쪽 보십시오. 69쪽에 보면 그 중간에 보면 경월거사님, 네. 그러니 우리가 공부를 지어가는데 요거를 조금 읽어주실래요? 그러니 우리가 공부를 지어가는데 기복행위나 모습놀이는 공부를 짓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건 교가 아닙니다. 교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사도가 아니라 외도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상승도리로 나가는 사람에게 이승도리 모습놀이 하는 사람하고 서로 교제도 하지 말라 이러셨습니다. 그 글 보고 내가 놀랬습니다. 중생들은 근기가 약해 놓으니까 행여 물들까 봐서 부처님도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어요? 상승설법을 듣다가도 이승하고 접촉해버리면 그만 삐끄러져 버려. 흐트러지지 않고 잊지 않은 그런 슬기를 잘 가지고 가다가도 다른 데하고 접촉해버리면 혼란을 가져온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점을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상승도리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허공이 하나이니 지도리가 하나이고 지도리가 하나이니 목숨이 하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딱 알아버려야 됩니다. 예, 선생님, 명심하겠습니다. 지도리, 백봉 선생님께서는 진리라는 말 대신에 지도리라는 말을 쓰심. 진리라고 하면 참된 이치를 말하는데 일단 참이라고 말하면 상대적인 거짓이 있게 돼서 거짓된 이치, 즉 가리가 있게 된다. 그렇다면 상대성이 된다. 지도리는 절대성이다. 추기경이라고 할 때의 추자를 말한다. 누리의 알맹이는 지도리라고 해야 한다고 말씀하심. 지도리는 절대의 자리이며 허공이 하나라는 것도 절대에 속한다. 예. 공부하는데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 힘이 좋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죠? 자기의 성품을 이미 드러냈으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지금 형편이 그럴 형편이 아니라 그런 형편이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와서 분위기가 그렇게 쭉 잘 나가다가도 다른 사람이 엉뚱한 소리를 하면 정말 그런가? 그게 마음이 휙 변해버려요. 왜? 내 공부 힘이 약하거든. 그래서 항상 같은 공부를 하는 그 도반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공부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기복행위나 모습놀이는 공부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공부라고 아는 사람들이 있죠. 공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공부가 아닙니다. 기복행위를 하거나 물론 그 공부를 지어가는데 그 인연
인연이 되는 거는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계속 모습놀이로 기복행위를 하면은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 공부는 뭐가 공부냐? 자기의 성품을 드러내서 그래서 그대로 행하는 거, 이것이 공부예요. 내 성품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성품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경월 과사님.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을 하는데 어떻게 구별한다고 했죠?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별한다고 했죠? 각자 변하는 도리를 잘 관찰해서 변하는 거는 무조건 가짜예요. 무엇이 변한다고 했죠? 변한다는 것이 무엇이죠? 변한다는 것은 자체성이 없다는 자체성이 없지요. 그런데 변한다는 것은 자체성이 없다 이렇게 하면 잘 이해가 됩니까? 도대체 변한다는 것이 뭐지요? 변한다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그렇죠. 실체가 없는데 무엇을 변한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변한다는 뜻이 뭐냐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변한다라고 하느냐. 생겼다가 사라지고 생겼다가 사라지고 하는 모든 그렇습니다.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없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났다 죽었다 났다 죽었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는 모든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데서 났다 죽었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관찰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관찰을 안 해. 관찰을 안 하니까 자꾸만 머리로만 공부를 해요. 머리로만. 실제로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체험이 필요해요. 관찰해서 실제로 이것이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다 하면 사라지는 이것을 실제로 관찰을 해서 아 실제로 그러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석철원 씨 굉장히 덥다가 요새 저녁에 창문 열어놓고 못 자지요? 춥지요? 굉장히 더울 때는 굉장히 더울 때도 창문을 닫기는 닫았어. 왜? 에어컨 킨다고. 에어컨 킨다고. 근데 요새 에어컨 킬 필요 있나요? 없습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날씨가 변했잖아요. 그래서 그 날씨가 변하는 데 따라서 우리가 어떤 점이 변했는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온갖 것이 다 변했어요. 온갖 것이 내가 생활하고 있는 것이 다 변해버렸어. 옷도 조금 더 막 추울 때는 조금 더 입게 되죠. 땀도 별로 안 흘리죠. 그렇죠. 찬 것도 덜 먹고 이제 따뜻한 걸 먹기 시작하죠. 이불도 따뜻한 걸 덮죠. 에어컨 안 켜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더웠다가 지금 조금 기온이 내려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그리고 직접 한번 느껴보라고요. 그러면 얼마나 변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경월 거사님, 그게 실제로 이해가 됩니까? 실제로 체험이 됩니까? 예, 좋습니다. 권대윤 씨는요?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덥다 이랬다가 날씨가 요새 좀 시원해졌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것이 또 뭐 변한다. 뭐 여름이니까 덥고 가을이 오니까 시원하지 이 정도로 했을 겁니다. 그죠?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자기가 꾸준히 한번 관찰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관찰이에요. 관찰. 그것이 관찰이라고. 관찰이 뭐 굉장히 어렵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다 관찰이에요. 관찰. 자, 관찰이요. 그래서 우리가 상승도리로 공부를 하는 데는 뭐냐 하면은 허공이 하나니 이렇게 허공이 하나니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허공이 하나다. 그러면 절대성도 하나, 절대성과 상대성도 하나다. 나도 너도 하나다. 세상과 또 나도 하나다. 이 말이죠. 왜? 내가 나온 허공하고 세상이 나온 허공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왜? 허공은 모습이 없기 때문에 둘로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허공이 하나니 이렇게 딱 생각을 하면 둘로 보는 것이 정말로 내려놓아져. 순간적으로. 허공이 하나니. 일시명하고 권대용 거사님하고 허공이 하나니. 모습은 둘이죠. 모습은 둘인데 허공이 하나니. 허공이 하나니. 허공이 하나니.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허공이 하나니. 기쁨과 슬픔도 기쁨이 나온 허공이 따로 있고 슬픔이 나온 허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기쁨이 나온 허공하고 슬픔이 나온 허공하고 하나라는 거죠. 하나. 그래서 허공이 하나니. 둘로 자꾸 보게 되면 허공이 하나니. 이렇게 늘 그렇게 공부를 하라 말이죠. 공부하는 요점을 너무 많이 가르쳐 줘갖고 더 헷갈리지요. 이래라 했다가 저래라 했다가 어떤 사람은 그러대. 이래라 했다가 저래라 했다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런데 무엇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까? 허공의 하나니. 이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70페이지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허공은 변할 것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허공 문제에 대해서 이 한 챕터를 제가 따로 이렇게 빼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허공은 모습이 없다라는 것이 도대체 우리의 본래 그 성품자리, 본래의 자리는 이론적으로 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내가 이해를 하고 있지 않으면 맨날 엉뚱한 길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따로 빼놓은 겁니다. 이거를.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허공은 변할 것이 없다. 나 늙었어요. 늙었지만 늙은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 나의 주인공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인데 늙었다 젊었다 하는 것이 붙질 않아. 그러나 몸뚱이에는 붙어 있거든. 물 같으면 법성씨는 물이고 몸뚱이는 파도인데 파도는 아까 생겼다 지금 사그라졌다 이런 말이 붙어. 물은 진짜지만 파도 자체가 가짜거든요. 그렇다고 파도가 물 아닌 건 아니에요. 생겼다가 꺼졌다가 생겼다가 꺼졌다가 그런 거예요. 생겼다고 해서 그 물을 여의는 것도 아니고 또 사그라졌다고 해서 그 물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짜에는 시공간이 들어붙어 때문에 시공간은 가짜에서 나온 거지 진짜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진짜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짜라.
지금 여러분들의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는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부터 있습니다. 또 지구가 뭉개진 후라도 있습니다. 이까짓 거야 불구덩이로 넣는 무정물 아니에요? 몸뚱이를 유정물이라고 말은 할지언정 실에 있어서 의학적으로 딱 따져보면 몸뚱이는 무정물이거든. 무정물이기 때문에 어릴 때 몸이 없어져도 하나도 괴롭지 않아. 10살 먹을 때 몸이 없어져도 괴롭지 않아. 30살, 40살 먹을 때 몸이 없어져도 거기에 관심이 없어. 내가 늙었다 하는 건 변하는 도리인데 몸뚱이가 나다 하는 습관 때문에 변한다는 도리를 그만 잊어버리고 늙었다는 명자에 딱 찌들려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도리를 알아서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이 자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다 하는 걸 딱 알아버리면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죽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자리를 모르고 몸뚱이를 진짜 나다 이러면 죽는 거 원통해서 어쩔 거요. 거참 원통하죠. 죽는다는 말이 제일 기분 나쁜 말입니다. 허나 흙구덩이나 불구덩이에 가기도 전에 몸뚱이는 공중에 이미 산화되는 줄 우리는 알아야 돼. 늙는다는 건 변하는 것이거든. 산화되는 거라. 그러면 공기 중에 허공 중에 산화되는 건 무관심하고 어찌 불구덩이나 흙구덩이 가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겠느냐 그 말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선생님. 변한다라는 것을 얼마나 내가 실제로 경험으로 내가 느끼느냐 이것이 공부의 관건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야 몸뚱이가 변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몸뚱이가 가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이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고 하는 것을 알아야 생각이 가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이 일어나면 거의 쏙 들어가 버리죠. 가짜다 말짜다 하기도 전에 그냥 그 모습놀이에 쏙 들어가 버려요, 생각에.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생각이 일어난 자리는 생각도 안 해. 그 속에 들어가서 계속 돌아가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여기 보면 늙었어. 여기서 보면 저는 이제 65세가 되니까 아 내가 좀 늙었구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근데 이 20대는 내가 20대한테 진짜 40대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석철훈 씨가 우리 국선도에 41살 되는 도반이 왔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한번. 나처럼 늙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봤다니까요. 물어봤더니 41살인데 자기는 안 늙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석철훈 씨 지금 40이죠? 어때요? 늙을 것 같아요? 안 늙을 것 같아요? 늙을 것 같아요? 머리는 감정적으로는요. 왜 이 말을 하냐면 제가 22살에 선생님을 뵀을 때 딱 이 법문을 하셨거든요. 내가 지금 이렇게 늙었지만 나도 너와 같은 때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생각을 하기로는 선생님은 늙어서도 저는 안 늙습니다. 마음에 딱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22살 때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정말 그럴 수 있겠다. 저도 그랬으니까.
늙는다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보면 몸은 늙었지만 나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성품짜리는 변할 것이 없기 때문에 늙었다 젊었다 하는 것이 붙지를 않는다. 그런데 몸뚱이에는 뭐가 붙어요? 모습에는 뭐가 붙어요? 시간이 붙죠. 시간이 붙으니까 낫다, 또 아기 때, 또 젊었다, 늙었다, 죽는다 하는 것이 쫙 들러붙어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것이구나.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딱 이해가 돼야 돼요. 딱 이해가 돼. 과거, 현재, 미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변하는 것이구나. 변하니까 이것을 진짜라고 할 수가 없겠네. 그래서 몸뚱이를 박원경 쌤 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분위기가 싹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 변하니까 그거는 가짜지. 근데 나가면은 변해도 가짜가 아니야. 여기서 딱 계단 내려가 버리면 그지요? 권대현 씨 어떻습니까? 확실합니까? 변하는데 왜 가짜야? 이런 생각 안 듭니까? 변하는데 왜 가짜야? 내 몸이. 변하는 거는 변하는 거지. 왜 변하는 것이 가짜야?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석철은 씨 어때요? 변하는 거는 변하는 거지. 변하는 게 왜 가짜야? 변하는 거하고 가짜하고 왜 같이 붙여? 그런 생각 들은 적 없어요? 예? 변하는 거는 변하는 거지. 왜 변하는 것을 왜 가짜라고 자꾸만 일시명을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권대현 씨, 변하는 것이 가짜일까요? 정말? 변하는 게 제 마음에는 안 드니까요. 예? 변하는 그 자체가 마음에 안 듭니다. 그 어구 자체도. 그 자체가 마음에 안 든다고요? 마음이 변한 것 뿐이야. 주식다. 하여튼 저 사람 마음이 왔다 갔다 이런 것 자체도 어구상으로 부정적인 네. 자체도 네. 변하는 거는 변하지 않는 것보다는 좋지 않다. 이런 거. 예. 그래도 좋은 것도 있네요. 좋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 몸이 좋아지는 걸 변하는 거 느끼는 예. 운동하시니까 변하죠. 컨디션이 좋아지시죠. 그러니까 그거 변하는 거죠. 무엇에 따라? 인연과 조건에 따라요. 운동을 안 하다가 운동을 하니까 인연과 조건이 돼서 몸이 변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거 다 변하는 겁니다. 근데 송창원 씨 변하는 거 순간순간 잘 이렇게 느낌이 옵니까? 변하는 것이. 매 순간 아주 매 순간은 아니더라도 하루에 이렇게 이게 변하는 것이구나. 이게 변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그렇게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까? 언제 제일 그렇습니까? 모습 공식할 때요. 제가 우리 개원하고 지금까지 맨날 변하는 걸 붙잡고 이때까지 그냥 변하는 걸 붙잡고 막
줄기차게 변하는 거, 고래심줄보다 더 강하다, 뭐, 변하는 거 붙잡고 지금도 가고 있는데, 변하는 거 알아야 돼요. 변하는 거 알아야 돼요. 지금 제가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서 말하는 것도 변하는 거죠. 또, 여러분이 듣는 것도 다 변하는 겁니다. 지금 앉아 있는 것도 그렇고, 또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이 몸도 지금 쉬지 않고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을 보고 자꾸 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뒤바뀐 생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몸을 보고 이게 진짜 변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느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여기 보면 71쪽에 한번 보십시오. 가짜에는 시공간이 들러붙는단 말이죠. 그래서 시공간은 가짜에서 나온 것이니까 진짜가 아니다. 진짜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진짜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짜다. 지금 여러분들의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삐끌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는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부터 있다.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모습이죠. 지금 전부터 있습니다. 지구가 뭉개진 후라도 있습니다. 몸뚱이는 보통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유정물이라고 해요. 왜냐면 몸뚱이가 말을 하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모든 사고를 하고 하기 때문에 유정물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몸뚱이가 무정물이라고 하죠. 몸뚱이는 성품이 없는 것이라고 해서 그래서 지금 이 점을 참 재미있게 말씀을 해 놓으셨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무정물이기 때문에 어릴 때 몸이 하나도 없어져도 괴롭지가 않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재밌어요. 보통 무엇이 변화가 되면은 거기에 막 특히 이렇게 몸이 있다가 사라지면 그거 죽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도 괴롭지가 않다는 겁니다. 어릴 때 몸이 지금 이렇게 컸는데 어릴 때 이렇게 쭉 왔던 그 몸들이 다 죽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 변해서 없어졌다 생각이 드는데 하나도 괴롭지가 않다는 겁니다. 없어진 것이. 실제로 느끼지도 않는다는 거죠. 마음으로도 느끼지도 않고 몸으로도 만약에 변하는 것이 성장하는 것이 아프다 하면 뭐 성장통이 있기는 있어요. 그죠? 너무 급작스럽게 성장을 하면 아프긴 한데 보통은 이렇게 변하는 것이 아프지 않아요. 만약 변하는 것이 아프면 어째 되겠습니까? 성장할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그런데 보면은 무정물이기 때문에 어릴 때 몸이 없어져도 하나도 괴롭지가 않고 10살 먹을 때 몸이 없어져도 괴롭지 않고 30살, 40살 먹을 때 몸이 없어져도 관심도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이 되게 재밌어요. 20살, 30살, 40살도 내 몸이었거든요. 근데 그 몸이 지금 다 없어져도 거의 관심이 하나도 없어. 맨날 지금 변하는, 쉬지 않고 변하는 지금 이 몸에만 관심이 있어. 근데 이 몸을 붙잡을 수가 없는데, 현재. 그래서 내가 늙었다 하는 건 변하는 돌인데, 자, 변하는 돌인데 몸뚱이가 나다 하는 습관 때문에 변한다는 도리를 그만 잊어버리고 늙었다는 명자에 딱 찌들려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허투루 보면 다 알 것 같은 문장이에요. 그죠? 말씀이죠. 권대현 씨 어떻습니까? 그냥 알 것 같잖아요. 몸뚱이 변하니까 몸뚱이가 내가 아닌 거는 뭐 당연한 것이지. 머리로는.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도 모른다는 거거든. 변한다라는 거를. 정말로 이거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맨날 이것만 갖고 하지요. 박은경 쌤.
몸뚱이 변하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럼 몸뚱이가 나일 수 있습니까? 나일 수 없는데. 제가 지다 보여드리겠지만 진짜 가짜일까 하는 생각을 하고 맞습니다.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 생각 안 든다면 정말 그거 아니지. 사람 아니지. 왜냐면 몸뚱이가 이때까지 맨날 내다고 했는데 어느 날 보림선언에 가가지고 몸뚱이가 쉬지 않고 변한다. 그러니까 가짜다. 뭐 이 말 한마디 들었다고 변하는 게 진짜 가짜일까? 다른 거는 다 변하면 가짜라고 해요. 근데 몸뚱이는 변하지만은 진짜 가짜일까? 이런 생각이 실제로 들거든요. 왜? 가짜면 내가 아니게 되니까. 경월거사님은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몽둥이가 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몸뚱이가 내가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기보다는 몸뚱이가 변한다, 변한다. 몸뚱이가 변하고 변해서 어떻게 되죠? 그냥 가버리죠. 변해서. 석철훈 씨 변해서 석철훈 씨가 사라져버려요. 몸뚱이가 사라져버려요. 그럼 석철훈이라고 이 이름이 의지하고 있던 그 물체가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석철훈도 사라지거든. 물체가 사라지니까 그 이름이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자꾸 변하는 것은 가짜야. 내 몸뚱이도 계속 변하니까 이것은 진짜 내가 아니구나. 이렇게 자꾸만 자기가 실제로 관찰하고 체험을 해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자꾸만 이론으로만, 머리로만 자꾸 생각하게 돼서 공부에 힘이 없어요. 꼭 이거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늙었다 하는 거는 변하는 돌인데 몸뚱이가 나다 하는 습관 때문에 몸뚱이가 나다 하는 습관이요. 박은경 쌤, 몸뚱이가 나다 하는 것이 습관이에요. 저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휴지통을 우연히 왼쪽에 놨거든요. 그때 그 상황이 왼쪽에 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 근데 왼쪽에 놓은 게 100년이 지나가 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본래 휴지통이 그 왼쪽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오른쪽에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왜 왼쪽에 있어야 되는데 오른쪽에 놨냐고 난리 나겠죠. 그래서 신구가 격돌하겠죠. 본래 휴지통은 왼쪽에 놓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휴지통이 본래 왼쪽에 놓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오른쪽에 놓을 수도 있는 겁니다. 또 휴지통을 안 놓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오랜 세월이 지나가면 고정이 돼버려요. 그리고 습관이 돼버려요. 우리가 하는 모든 사고나 행동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법인 양 자꾸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울트라 캡숑이 몸뚱이가 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정말로 안 믿어져요. 권대현 씨 어떻습니까? 믿어는 지나요? 네?
그런데 만약에 몸뚱이가 내가 아니다 하고 끝이 나면 완전 허무주의가 되겠죠. 완전 허무주의가 됩니다. 그런데 몸뚱이가 내가 아니고 몸뚱이를 나툴 수 있는 바탕자리, 일체의 모든 모습을 나툴 수 있는 그 공덕장, 성품자리, 그 열애장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이 진짜 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나예요. 그것이 진짜 나라야 지금 우리가 몸뚱이가 지금 내가 아니다 이렇게 하지요. 지금 현재는. 그런데 몸뚱이가 나온 허공이 따로 있고 공덕장이 나온 허공이 따로 있는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몸뚱이를 완전히 몸뚱이가 내가 아니다 하고 그 다음에 본래 몸뚱이를 나툴 수 있는 절대성 자리가 나다 라고 해야 이 몸뚱이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 이 열애장의 뭐다? 작용으로서. 근데 지금같이 우리가 몸뚱이가 내다 이래 갖고는 정말로 이거는 썩어버리는 거죠. 축도밥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빛깔도 몸뚱이를 나툴 수 있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모습을 나투는 그 공적 영지한 자리, 그 자리가 진짜 나다. 진짜 나다. 그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일체의 모습을 나투는 겁니다.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진짜 나. 그것이 진짜 나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몸뚱이가 가짜라는 걸 확실히 이해를 해야 돼. 확실히 알아야 돼. 몸뚱이가 가짜라는 걸 모르면 그 몸뚱이를 나타내는 그 자리가 못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법상을 보살님, 그거를 이해를 하시겠나요? 여러분들께서 요 점만 이해를 하면 공부가 그냥 술술술술 풀려가거든요. 경월거사님, 정말 팁입니다. 정말 팁이라고요.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고 자체성이 없고 머물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얼마나 관찰해서 실제적으로 깨달을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에요. 그렇게만 되면 어떻게 돼요? 몸뚱이를 놓겠죠. 몸뚱이를 이렇게 놓으면 몸뚱이가 나타난 바탕자리가 그냥 드러난다는 겁니다. 몸뚱이를 내다라고 하는 한에는 이 한 생각이 허공을 덮어버려요. 그래서 그 허공이 못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무슨 굉장한 무엇을 알아야 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나라고 하는 몸뚱이가 내다라고 하는 깊은 무명, 뒤바뀐 생각, 그것만 몸뚱이가 정말 나일까? 몸뚱이가 정말 변하는 것일까? 그걸 잘 보라 이 말입니다. 몸뚱이가 변하는 것이면 눈이 어떻게 돼요? 눈, 코, 귀, 입, 팔다리, 뇌, 다 변합니다. 다 변한다고요. 전부 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그 육근이 전부 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겨 있는 겁니다. 인연과 조건으로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이나 감정이나 견문각자는 이런 모든 행주자화하는 것들이 전부 헛것인 것입니다. 왜?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나거든. 계속. 그래서 보면은 몸뚱이가 나다 하는 습관 때문에 변한다는 도리를 그만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이 말씀, 거기에 줄 좀 쳐놓을까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몸뚱이가 나다 하는 습관 때문에 변하는 도리를 잊어버리고 늙었다는 명자에 딱 달라붙는다 이 말입니다. 말이 어려운 말 아니지요. 어려운 말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어려운 말입니까? 여기에 뭐 어려운 말이 어디 있나요? 그래서 몸뚱이는 4대로 구성되어 있어서 4대로 구성되어 있는 환화, 거짓으로 낳은 환화이구나. 그래서 좀 환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환화이구나. 그래서 이 몸뚱이를 굴려서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바로 허공과 같은 자리구나. 요 두 가지만 확실하게 내가 마음에 딱 와닿으면은 바른 지견이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공부를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공부를 시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뒤바뀐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전부 하는 것이 다 모순놀이가 돼버리네.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 공부하는 자가 있고 공부가 내 것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네 못하네 많이 했네 작게 했네 이렇게 했네 저렇게 했네 막 계속 거기 시비가 붙는 겁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자가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몸뚱이 내가 가짜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공부를 하거든. 그럼 공부하는 자가 없거든. 공부하는 자가 없어요. 그럼 보고 듣고 말하고 손 올리고 다리 움직이고 하는 것이 바로 공부가 된다는 겁니다. 이 점입니다. 요것이 새말기예요. 요것이 새말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요것이 새말기인데 석철훈 씨, 금방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몸뚱이가 나다 이렇게 하면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전부 다 눈이 보고 귀가 듣고 말을 입이 말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몸뚱이가 변한다. 몸뚱이가 헛것이다. 몸뚱이가 변하니까 가짜니까 내가 아니다. 이렇게 되면 눈이 볼 수가 없게 되죠. 저절로. 몸뚱이에 눈이 붙어 있잖아요. 몸뚱이에 귀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몸뚱이는 머리부터 발까지 하나의 기관이구나. 그래서 뇌가 생각한다라는 생각도 싹 없어지는 겁니다. 뇌라는 하나의 기관에서 그러면 뇌가 전부 다 달라지죠. 사람마다. 진정심이 거기에 올려놓은 거 보니까 사람이 어떤 방면으로 자기가 좋아하고 그것을 계속 하느냐에 따라서 신경계통이 다 다르게 형성이 돼 버리던데 보니까. 그러니까 뇌가 다 다를 거 아닙니까? 뇌의 구조가 다 다르니까 어떤 사물을 보고 그 정보가 들어오는 것도 처음부터 다르게 들어와서 여기서 저장할 때도 다르게 저장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전부 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전부 다르게 하는 겁니다. 정말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몸뚱이가 나다 하는 그 습관 때문에 변한다는 도리를 잊어버리고 몸뚱이가 내다라고 하기 때문에 늙었다 하는 그 이름자에 딱 찌들려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도리를 알아서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이 자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다 하는 걸 딱 알아버리면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죽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몸뚱이가
쭉쭉쭉 변해서 다 산화가 되죠. 산화가 되어서 불구덩이나 흙구덩이에 가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가는 몸뚱이에만 관심이 있고 이 몸뚱이를 놔두는 그 바탕자리에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우리의 이 공부는 몸뚱이를 놔둔 바탕자리를 자꾸만 드러내는 데 있거든요. 지금 진짜 나를 드러내야 되는데 지금 그 몸뚱이를 놔둘 수 있는 바탕자리에서 놔둔 몸뚱이에만 그 모습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아 이것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라고 자꾸 얘기를 해서 바탕자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로 자기가 해야 됩니다. 실제로 해야 됩니다. 실제로 집에서 하나라도 조그만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연습을 해서 실제로 체험이 와서 그것이 느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말마디로는 정말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 꼭 그 모습 공식을 가지고 실제로 자꾸만 하는 것, 어떤 것이 실제로 하는 것이 본인이 터득이 돼야 됩니다. 모습 공식을 가지고 다 지금 하고 있는데 하는 게 다 달라요.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연과 조건이 다 다르지요. 다 다르니까 모습 공식을 받아들이는 것도 다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다르게 받아들이는 가운데서 자기가 실제로 자꾸만 체험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렇게 딱 하면은 다 왔지요? 감촉이 있지요? 여러분들 책상에 딱 한번 대보십시오. 손을. 다 왔지요? 떼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감촉이 사라졌죠. 그러면 여기 닿는 감촉이 변했지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 그래서 이것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가짜라는 겁니다. 해보면 실제로 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실제로 해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실제로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해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보라.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